한반도에는 불곰과 반달곰 두 종류의 곰이 삽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은 어느 종류일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불곰은 몸무게가 300kg을 넘는 대형 종으로 백두산과 함경도 등 북부 지역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과거엔 불곰이 남부지방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달가슴곰은 소형으로 몸무게는 불곰의 반에 불과한 150k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있죠. 반달가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슴에 V자 형태의 반달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둥글고 큰 귀와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나무를 상당히 잘 타는 동물입니다. 주로 초식을 하고 있는 잡식성 동물이고 주기가 도토리, 다래, 산딸기 등 나무 열매, 그리고 초본주를 주로 먹습니다. 모두에게 친숙한 동물 곰. 곰에 관한 이야기는 넘쳐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국 어디서도 곰에 관한 목격담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뭐 곰이 그저 굴에 들어가 잤다 이런 얘기 이런 들도 많이 들었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잡아보지도 못했고. 곰은 저 산에 곰 봤다 소리는 못 들었어. 곰 이야기가 적다는 사실은 곰이 인간 가까이에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민간에서 옛날에 곰을 봤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여우, 늑대, 호랑이까지 봤다는 이야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곰은 일찍이 우리 이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막 일찍 퇴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가 근처도 내려오는 호랑이, 늑대 같은 육식동물과 달리 곰은 주로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생활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곰을 마주치기 힘든 이유는 곰들이 아주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가 근처에 내려올 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곰의 먹이는 과일과 나무 열매 같은 초식성이며 일부 육식 먹이도 곤충이나 개미에 불과하죠. 인가 근처에서 곰이 어떤 가축을 습격할 이유도 없고 깊은 산속에서 모든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또 깊은 산속은 밀렵도 없고 사람의 간섭도 없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사는 동물입니다. 곰 이야기가 적은 다른 이유는 호랑이 때문. 우리 조상에게 호랑이가 워낙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다 보니 상대적으로 곰은 존재감이 적었죠. 한반도에 있는 이 야생동물 중에 최상위층은 이 호랑이가 가장 맹수이다 보니까 관련된 또 이야기도 곰보다도 엄청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어떤 산신으로 이렇게 자정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이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곰 피해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곰. 무척이나 둔해 보이죠? 그래서 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곰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고집스럽고 막 이럴 때는 너 곰 발바닥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곰 발바닥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우둔하고 또 철면피 같고. 하지만 실제로 곰은 무척 빠르고 강한 동물이죠. 충남 공주의 금강변 곰나루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 한 암곰이 인간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죠. 하지만 어느 날 인간 남자는 곰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강을 건너 달아납니다. 이 곰이 그 아이를 들고서 이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자식이 있으니까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인간이 뒤돌아보지 않고 강을 넘어가니까 그 아이를 강에 던지고
또 실제로 또 자기도 몸에 투신해서 이런 죽는 비극적인 이런 결말들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곰 관련 이런 설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결혼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결혼 상대가 곰인 경우가 많죠. 건국신화, 당군신화에도 동물이 사람을 변해서 결혼이라는 그 모티프를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도 곰이 이 사람과 결혼한 그런 것들이 다른 동물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곰이 갖고 있는 전 생태학적 특징과 외모적 특징을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장류를 제외하고는. 근데 곰은 뒷발로 서서 걷습니다. 이런 특징은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아 있고요. 발가락도 숫자가 5개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마 곰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곰과 사람의 그 동맹관계, 그다음에 결혼관계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서 신화와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곰 설화에는 곰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경우죠. 시베리아, 러시아 쪽에는 그 곰이 남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곰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근데 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곰이 여성으로 웅녀, 그다음에 곰나루의 암곰, 그 곰이 성으로 따질 때는 여성성으로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결합하는 그런 그 이야기 구조를 가졌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곰의 가장 큰 생물학적 특징은 겨울잠입니다. 동면을 앞둔 곰은 부지런히 먹어 살을 찌우죠. 곰이 있는 꼴짝이는 가면 알아. 어떻게 해요? 도토리가 가면 도토리가 막 수북수북해. 손으로 긁어 담아도 많은데. 돼지고 곰이고 그 있는 데는 싹 주먹어버리고 없어요. 그런 게 알지. 곰은 어떻게 겨울잠을 자러 갈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민간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8, 9월 달 되면요. 살이 져가지고 이 목과 무시가 똑같아요. 곰도 뭐에 난가 올라가가지고 늘어져 뭐야. 난게 떨어져 보았어. 아프지 않고 그 살이 그만 좀 져서 이제 굴에 들어가야 된다. 옛날 노인들의 그 전설이 그런 얘기. 곰의 동면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면 중의 출산이죠. 한여름에 짝짓기를 해가지고 동면에 들어가서 새끼를 출산합니다.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안 새끼를 낳는 곰. 암곰의 이런 특징이 인간 남자와 굴에 살며 아기를 낳는다는 공주 곰나루 전설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예상과 달리 겨울에도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생후 1년 된 어린 수컷인데 왜 아직 동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암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암놈 같은 경우는 동면을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제 순놈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동면을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가 많이 풍부했을 경우에 먹이를 최대한 좀 많이 먹고 동면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1983년 설악산에서 밀렵군의 총에 희생된 곰입니다. 당시 무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곰은 어느 동물보다 많은 순환을 당해왔는데 쓸개의 농담은 고가의 약재로, 발바닥은 진귀한 식재료로 쓰였기 때문이죠. 곰 역시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해수 구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잡아 없앤다. 그때 기록에만 나오는 개체수가 1076개체를 포획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곰이 댕기는 그 선로에 곰이 좋아하는 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갖고 씹으면은 뻥 터지도록 그래가 곰 잡았지. 해방되고도 곰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특히 설악산과 지리산 일대에서 밀렵이 심했죠. 60, 70년대에는 도심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 사냥꾼들이 반달가슴곰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포수들 청문 조사 결과에 보면 매년 100마리씩 잡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 동네에서 마지막 곰 사냥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내려오니까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분은 직접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몰아가지고 설악산까지 갔다가 그 곰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어디면서 잡혔대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뭐 열 몇 명이서 몰았는데 마지막 그 곰 잡을 때는 한 100여 명이 됐대. 소문 듣고. 예. 근데 여기서 곰 잡았을 때 100명이 왔으니까 진짜로 요만큼씩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게 아마 우리나라 곰 사냥 마지막이지 않나 뭐 이 얘기까지. 곰의 멸종을 눈앞에 둔 2004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반달곰 6마리로 지리산에서 곰 복원이 시작됩니다. 야생곰은 현재 86마리로 늘어나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죠. 반달곰은 그 생태계의 우산종이라고 해요. 반달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보다 밑에 있는 동물들은 당연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거죠. 곰의 복원은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전통 민속의 한 부분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자연에서 곰이 살아갈 때 곰 이야기와 전설도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이죠.